안녕하세요, 안선용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긍정확언, 오늘이 80일차 되는 날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건강 프로그램을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고대병원의 신경과 강성원 교수를 모시고 치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이런 질환을 이제 치매라고 하는데, 그 원인 질환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는 전체적인 통칭을 치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질환은 그 원인 질환은 알츠하이머 병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혹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 아실까요?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 좋아요나 댓글을 이렇게 누르시거나 댓글 쓰는 걸 굉장히 게을러 하시죠. 게을러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쑥스러워서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댓글로 한번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는 어떤 건지 아시는 분은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겠습니까? 어제 이제 그 강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망증은 어떤 걸 이제 이름이나 비밀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한 1, 2분 있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맞다, 이거는 건망증.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는 빈도수가 높아져요. 자주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경도 인지장애일 수도 있으니 병원에 가서 미리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너무 놀랐겠죠.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몇 분 있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경도 인지장애 초기일 수 있으니 미리 꼭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된다. 저는 이제 전문의가 아니라,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문의들이 하는 얘기를 요즘에 이제 귀담아 듣잖아요. 이제 전문의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건강 염려증도 생기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치매 질환은 정말 우리 사회적인 큰 문제죠. 가끔 이렇게 안전 문자 같은 게 이제 불쑥불쑥 뜨죠. 소리가 나면서 뜨면 60대 중반이신데 갑자기 실종 신고, 60대 중반이신 분을 이렇게 찾는 그런 문자. 상당히 치매 질환이 좀 젊은 나이에 오신 거죠. 그런데 그 강 교수님 말에 의하면은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고, 또 이렇게 40대, 50대부터 경도 인지 장애나 이렇게 치매로 의심되는 질환을 앓기 시작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라도 사람 이름이, 저도 이제 가끔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몇 분 지나서 생각이 나면 그건 또 건망증이라고 말씀드렸죠. 전화기를 손에 들고 1시간 내내 전화기를 찾는 분도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화기를 들거나 차키를 들고 차키를 찾는 분들 주변에 안 계십니까? 제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잦아진다. 그렇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인지장애, 요즘 검사가 상당히 잘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거. 그리고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치매 관련해서,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이제 신약이 개발돼서요. 아직 이 신약과 관련해서 신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인 결과들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그런 신약이 나와서 그래서 그 신약이 과연 치매를 완전 치료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을 복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질환 관련해서 그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다 그래요. 속도를. 그 신약 개발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 특히나 그 가족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치매를 완전히 없애주는 건 아니고 더디게 해준다는, 속도를 더디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간을 좀 더디게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그 삶의 질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약 개발도 돼 있다, 그런 말씀도 어제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퇴직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 60세 그 이전
대사원에 퇴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만 60세가 되면은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퇴직하시죠.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은퇴하고 난 직후에 굉장한 상실감으로 인지 장애가 시작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한창 활동할 나이에 만 60세가 돼서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하던 일이 중단이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상실감,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면장애를 앓게 되고 또 전두엽 기능이 대폭 떨어지면서 인지장애를 앓기 시작한 분들이 꽤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우리가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둬야 될 것이요. 은퇴 무렵에 무언가를 준비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죠. 그래서 정말 40대, 50대부터 미리 준비하는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제가 이렇게 우리 앤서니용 유튜브를 이렇게 매일 보시는 분들 구독층을 제가 분석해 봤더니 40대 50대 분 60대 분들 이렇게 40, 50대 중장년층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은퇴 이후 그 무렵에 가서 무언가를 준비하려면 우린 늦다. 그래서 40대, 50대 때 꾸준히 은퇴 이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준비한다든가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든가 또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반드시, 왜냐면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우리가 김민식 PD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명하느냐 아니면 100살까지 사느냐, 어떤 게 더 위험한, 어떤 게 더 우리가 더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당연히 100세 시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만 60세 그 이후에 우리가 3, 40년을 더 살게 된다면 정말로 그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젊은 나이에 미리미리 뭔가를 좀 준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고립감을 느끼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그리고 왜 나이 들면은 병원 가깝고 도시에 살아야 된다, 사람 북적북적한 곳에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유대관계라고 합니다. 만약에 나이 들고 내가 거동이 불편하고 그랬을 때 사회적 관계, 아는 친구도 없고 누구하고 전화통화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그 우울감, 상실감이 급속도로 더 악화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버드대 졸업생들을 80년간 추적 조사를 했는데 정말 오래 장수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비결 1위가 바로 릴레이션십,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조사 결과 1위가 사회적 유대감,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든지 예를 들어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교회에서 내가 어떤 봉사 활동을 한다든가 또 역시 사회적으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또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그 나이 때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행복감을 갖고 더 뭔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어제 잠깐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소위 말하는 대사질환 있죠. 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젊었을 때부터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혈관성 치매로 이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치매 인지장애라든가 전두엽 기능이 대폭 떨어진다든가 이러면서 이 대사질환을 젊었을 때부터 알았던 분들은 혈관성 치매를 걸리기가 더 쉽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을 관리를 60 이후에 노년에 만약에 내가 노년 다 돼서 관리를 한다? 이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40대, 50대 때 금주, 금연, 그리고 운동,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뇌는 뭔가를 하는 걸 싫어하지만 우리는 뇌를 계속해서 운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독서와 운동이다 말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앤서니용 이 컨텐츠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이 사실은 복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것들이 이 뇌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 결국에는 치매 예방에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1. 긍정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더니 감사한 일이 많아졌다.
날마다 기록하고 성찰하는 일상이 선순환을 일으켰다. 3.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영어 유튜브로 100만 구독자를 만났다. 4. 내 경험을 책으로 펴냈더니 많은 분들이 내 책을 사랑해주고 베스트셀러가 됐다. 5. 꾸준한 비즈니스 마인드로 사업을 했더니 탄탄한 매출을 기록하고 나는 부자가 됐다. 6. 수영과 운동으로 체력을 길렀더니 건강해졌다. 7. 기름지고 나쁜 음식을 멀리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소식했더니 건강한 신체를 유지했다. 8. 화내지 않고 욱하지 않으며 10초 더 생각했더니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했다. 9. 책을 읽는 습관은 나를 성장하게 했다. 책이 곧 나였다. 10.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치매 관련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이 들어서 노년 다 돼서 뭔가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40대, 50대부터 금주, 금연, 운동, 그리고 독서와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에 옮겼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은퇴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긍정, 활건!